오늘은 국가장학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세태의 한 단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거는 뭐 최소한의 성적 커트라인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소득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죠.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해나갔고 이제 분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다르게 해줍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그래도 나름 이제 2년이 이제 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장학금이 현재 어떤 금액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 국가장학금이라는 거는 소득에 따라 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차명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발견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상위권 대학교일수록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2019년에 이제 전라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9년 9월의 일이거든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그 지방 출신 학생들이 가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유학 서울로 가는 거 자체를 유학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 유학이죠. 우리 부모님도 뭐 경북 출신이라 친다면 충청도만 가도 사실 유학이지. 타지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유학이란 것 자체가. 근데 보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곳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경희대. 다 서울에 있고 공부 되게 잘해요. 이 학교들.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 성적으로는 이 학교들을 이길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7곳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평균 22% 정도 선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전북대학교는 19년 1학기 기준으로 49% 정도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국가장학금으로.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인천대학교가 56%야. 근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전남대나 경상대 보세요. 54%에 51.7%예요.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국립대가 원래 예전에는 이제 지역 국립대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진짜 그 지역에서 잘하지만 살기 힘든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인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야, 제가 봐도. 근데 이제는 공부를 잘하면 서울에 가죠. 굳이 지방 국립대를 안 다니지. 물론 뭐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학과들은 아직도 높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 평균이란 게 있잖아. 그 대학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된다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인천대학교는 진짜 그냥 진실만을 말해서 사실 부산대 경북대보다 못해요. 근데 국가장학금은 더 많이 받아. 인천대학교라는 학교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국립대학 법인이고 또 나름 대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히려 인천대가 약간 그 포지션을 이어받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 옛날에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그냥 공부를 아예 놓지는 않은 정도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도권 독립대에 가고 싶지만
수도권 국립대가 사실 한경대라고 더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인천대는 인천에 있잖아. 그러니까 인천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약간 자괴감에 시달린 적이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신분제가 정당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 학교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알바하면 돈 벌기는 하겠지.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알바를 하면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돈이 벌고 싶으면 알바를 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제가 몸이 아프지만 않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희귀병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국가 차원에서 봐도 회색지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장애인은 아니야.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는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은 아니거든. 근데 또 장애인도 아니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등재한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되게 웃기지. 어이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이도저도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서도 대우받지 못해. 그냥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 그런 경향이 사실 희귀질환자들에게는 진짜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여튼 뭐 대학교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실 뭐 신분제가 없는 국가고 정치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동시에 고도로 자본화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없어. 이제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사회가 현실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쵸? 그 발언을 안 한다고 우리나라가 뭐 돈에 따른 사람 차별 안 하는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현실인 거지. 저도 물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이제 병을 앓는 상태에서 군대도 다 갔다 왔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사실 국가장학금이란 게 정답은 아니에요.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이제 금수저나 은수저인 사람들도 있어. 없을 수가 없죠. 그 제도라는 게 다 허점이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 이거야.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 사회 트렌드는 고도로 자본화된 국가에서는 자본이 신분이 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단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돈이 없으면 뭐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국가가 명시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현실이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냅두면 그게 답이 되나요? 그건 답이 아니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거는. 사실 국가장학금을 우리 인천대가 되게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립대 중에서는 좀 많이 받아. 사립대랑 비교했을 땐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인천대가 국가장학금을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인천대 다닐 때도 와, 이렇게 다들 사는데 나 대학교 안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대학교와 국가장학금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뭐 이거에 관해서는 사람들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마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